자, 금융시장 관련된 내용 중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교재 보시면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종류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 이제 새로 추가된 게 뭐 대출시장, 뭐 외환시장, 그 다음에 파생 상품 관련된 시장, 그 다음에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 이런 개념들이 있었고요.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 중에서 요 단기와 장기가 있었죠. 그래서 장기 금융시장을 뭐라 했어요? 같은 말로 자본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통화 정책과 단기, 장기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제 지문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하는 거야. 한국은행.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실시하는 거고, 자, 한국은행 내에 뭐가 있냐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요.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교재 보시면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이 2장 파트에 나오죠. 그러니까 유관기관 들어가시게 되면 한국은행에 대한 얘기 나오고 금융통화위원회에 7명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7인.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뭐 부총재 합쳐서 7명 있고 7명이 가끔씩 뭐 회의하는 게 그 뉴스 보시면 등장하거든요. 자, 앞에 딱 총재가 앉아 있고 양쪽에 위원 앉아 있는데 보통 이제 대학교 교수님도 있고 막 그래요. 이분들이 이제 뭐 하냐면 금리 정책을 실시해요. 그러니까 금리 올린다, 내린다 이거 발표하죠. 그래서 통화 정책은 이제 금리 정책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금리 정책은 올린다, 내린다인데 어떤 금리를 쓰냐면 RP 7일물 금리를 써요. RP 우리 배우셨죠? 환매, 조건부, 채권인데 다시 매입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근데 7일짜리니까 이게 뭐예요? 만기가 7일이야. 7일 있다 원금이 다 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 요거 이제 비교해서 우리 뭐 배웠어요? 콜 시장 배웠죠? 콜 시장에서 결정된 콜 금리. 그래서 콜 금리, 콜 시장 쪽 정의가 뭐였냐면 금융기관끼리 거래하는 시장이 콜 시장이었고, 하나은행의 콜 전화해서 우리 은행 보고 돈 빌려줘 하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대체 언제 갚냐? 이게 7일, 한 달, 1년 있다 갚는 게 아니라 하루 만에 갚아요. 콜 금리 그 내용 보시면 90일짜리 이게 나오지만 이길물이 일반적이다. 그게 나오죠. 이길물. 이길은 하루짜리. 그러니까 일이 하루짜리 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금리는 초단기 금리라고 해요. 그러면 RP 7일짜리도 동일하죠. 초단기 금리예요. 자, 따라서 RP 7일물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어디에 영향 주냐면 단기 금융 시장에 영향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 쪽 금리가 결정이 되죠. 우리 단기 금리 시장 종류 배우셨죠? 6가지 기억나세요? 콜, CD, CP, RP, 표지여음, 통화안정증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드렸어요. 하나씩 다. 6가지. 뭐 제 수업 본문 안 들으신 분들은 뭐 잘 기억 못 하시는데 한 6가지 있다는 거죠. 그럼 단기 쪽 금리가 변하잖아요. 그럼 이게 장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장기 금융 시장이 되고, 요 같은 말이 뭐였다? 자본시장이었죠. 여기서 결정되는 금리를 우리가 장기 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투자로 가는 거예요. 기업 투자. 교재 보시면 투자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이 등장하죠. 보통 투자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기적 하는 거예요. 보통 투자는 장기적으로 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장기 금리가 투자에 영향 주는 거지 단기 금리가 투자에 영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RP 7일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단기 금리가 일반적으로 올라가고 장기 쪽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요 그 경로를 교재 보시면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 이런 개념 써놨죠. 정책의 파급 경로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때 금융정책 관련된 요 초단기 금리가 단기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단기 금리 변하면서 장기 영향 주고 투자 이렇게 영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정책과 직접적 관련되어 있는 게 단기가 되죠. 여기. 직접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고 장기 금융시장 쪽은 단기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교재 부분 보시면 간접적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간접적이다. 그리고 복잡하다 이런 말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장기 쪽 금리가 원래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원래 실제 한국은행의 이런 통화 정책은 단기, 장기로 연결돼서 투자까지 또는 소비까지 연결되는 파급 경로를 보고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이거 파급 경로라 하는데 실제 이런 경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재 본 보시면 이 간접 복잡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본 보실 때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예금 파트는 이제 매번 강조하지만 암기하는 게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기 부분도 있는데 초반 앞 단계 있잖아요. 뭐 1장, 2장 쭉 가시게 되면 이해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쭉 하는 거고 거기서 좀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이해 안 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고 본인이 공부했던 걸 다시금 되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